자, 전화도 먼저 가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원익 QNC 매수가 33,000원, 비중 5%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반도체 장비 부품주 반등이 올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금 분위기들이 좀 돌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삼성전자가 좀 힘도 내주고 같이 뭐 엔비디아도 더 가지고 SK하이닉스도 더 좋아지고 하면 다 좋겠지만 원익 QNC만큼의 개별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또 뭐 과대 낙폭으로 굉장히 또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으로 보자면은 뭐 반도체 섹터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저는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원익 QNC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떼서 한번 보아볼게요. 이 원익 QNC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낙폭 구간이 좀 컸어요, 그렇죠? 낙폭 구간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은 약간씩 바닥을 다져주고 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는 다소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IT 업계 부문으로 보자면은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IT 업계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원익 QNC 자체로만 보면은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또 좋아요. 신기하게.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3년 이제 마지막 분기에서 830억 그리고 1,300억으로 이제 추정치가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는 거의 이제 1.5배 정도 가까운데 이 매출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 추정치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찍힌 게 아니라 추정치로 찍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실제로 반영이 됐을 때 차트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좋지만 차트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원익 QNC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그리고 석영 제품 그리고 산염용 세라믹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쿼츠라던가 아니면 세라믹, 세정, 램프 같은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따로 봤을 때도 이제 생산량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으로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HBM3 그리고 HBM4가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전환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환 투자 측면에서 많아지고 있으면 공정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정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슈로 봤을 때도.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로 찍히고 있었고 추정치 또한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목도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제가 스탠다드를 항상 150% 이하로 찍어줬었는데 이 2023년에서 마지막 연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170이었어요. 다소 높긴 하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유보율이 3000%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추정치로 봤을 때도 부채 비율은 150% 이하로 149.6으로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PS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PBR도 어느 정도 1.3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익 QNC 자체가 이제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게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원익 QNC 자체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으로 가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하반기까지 갈수록 공정 변화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슈가 생겨준다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3,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3,550원 구간으로 많이 빠져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에게 굉장히 좋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비중이 5%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비중이 5%면 우리 시청자님 오늘 지금도 추가 매수 구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저는 23,55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직전 고점보다 약간 다소 낮은 구간, 직전 고점보단 다소 낮은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생길 것 같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도 될 거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37,000원, 그러니까
하시다가 추가 매수를 지금 진행해 주신 다음에 3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요 조금 더 진행하시고 37,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지금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화 주셨으니까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또 전화 우선순위로 받잖아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070으로 해서 저희가 선물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또 너튜브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튜브에 느가자님이 영욱형 증권가 미모 대장이네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장이셨나요? 이게 또 외모 칭찬에는 제가 또 많이 약한데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네네. 예, 그래요? 그래서 증권가 좀 미모대 부끄럽습니다. 그 수익률이 잘 나오는 전문가 나요? 미모로 상한가 가는 전문가가 나요? 저는 수익률로 이제 네. 잘 나가는 전문가가 말을 훨씬 좋다. 버벅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1% 정도는 반반은 미모로. 그렇다? 예, 반반은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미모도 수익률도 상한가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또 그리고 우리 드가자님이 현대위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53,600원에요. 10% 지금 비중 남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면서 막스권 횡보를 하길래 하단인 줄 알고 잡았어요. 뚫고 내려가는데 이거 좀 가망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하이브리드 엔진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예. 지금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땐 좀 가망이 있을지 없을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주신다면. 그렇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가망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자체가 53,000원 구간인데 그 구간이 이 받쳐주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밑단을 받쳐주던 구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깨버리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4분기 회복세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에 또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이 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대차하고도 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영향력이 좀 크다. 왜? 그 인하에 대한 명목이 경기 침체성 인하냐 아니면 진짜 경기를 위해서 하는 인하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성 인하가 맞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성 인하 부분에서도 이 한국은행에서도 실제적으로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대차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 많이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도 지지부진하도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위아 자체로 보자면은 뭐 그렇게 실적도 저는 뭐 안 좋았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안 좋아서 4분기에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공포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끌고 갈수록은 괜찮게 흐름이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엔진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게 끌고 갈 거라는 그런 현대위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은 좀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도 우리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현대위아 자체가 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다. 나는 종목 교체를 하지 않고 이 종목 자체로 나는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53,000원 구간에서 버텨주는 구간을 벗어나서 지금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세로 보자면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한번 회복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한번 47,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줄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47,000원 선까지 회복하고 45,000원에서 47,000원 선까지 회복하는지 체크를 한 뒤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높은 파란색 선, 제가 이평선을 설정해 놨거든요. 6만 원까지는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현대위아라는 종목 자체는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선에서 이 과대 낙폭에 대한 이 부분에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 채로 4만 원 구간을 밀려버린다면 거기서는 이제 손절 라인을 제가 4만 원 그리고 3만 8천 원 구간에서 제시해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이 4만 원 구간에서 회복세를 이어서 4만 5천 원까지 가준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면서 최종 목표가는 6만 원 선까지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손절은 4만 원권이고 끌고 간다면 6만 원까지 좀 보자 이러면서 과대낙폭이 좀 회복되는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드가자님 잘 들어가서 좀 좋은 수익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또 금요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한 걸 물어봤어요.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바로 저희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평단가 알려주세요. 64,480원입니다. 64,080원에 몇 퍼센트인가요? 비중이 조금 높은데 비중은 50%예요. 와, 많이 들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6층에 갇혀 계신 상황인데 제일 고민이신 거는 손절입니까? 그냥 언제까지 끌고 가요? 이건가요? 아무래도 이익은 보고 이제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최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뺄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또 돈 들어갈 일 많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봐드릴게요. 자,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난 삼성전자와 함께 이 대결을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진짜 한 10명 중에 8명? 그쵸. 전 그럴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을 들고 가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뭐 여유가 있어야 그러죠. 여유가. 그쵸. 막말로. 여유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지금 6층에 갇혀 계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때 어떻게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항상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부문에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10월 28일, 10월 25일이었죠. 금요일 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원래 자기 이름표대로 찾아갔다. BPS가 5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원래 자기 이름표대로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6만 전자가 됐든 7만 전자가 됐든 저는 추가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가 4% 그리고 2%씩 상승을 이틀 연속 상승해주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폭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해줬었어요. 원래 BPS대로 자기 이름표를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스럽게 반등을 주는 그런 차트상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반등을 줬다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라고 본다면은 이 코스피 지수랑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그냥 끌고 가도 된다. 우리 시청자분을 안심시켜주면서 삼성전자는 괜찮다. 64,000원에 매수하셨어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확정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이제 크게 없었어요, 사실. 기대감은 사실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반성문을 썼어도 저는 사실 기대감에 대해서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더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BPS대로 기술적 분석대로 기본적 분석대로 빠질 것까지 다 빠져서 이제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저점이다라고 맞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다 왔는데 저는 이제 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점으로 보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HBM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것도 HBM이거든요, 사실. 그런 HBM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 블랙의 신제품, 그러니까 8단보다는 12단에 대한 그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성,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성도 말이 나와주면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기고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성전자는 지금 공급량보다는 수익성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거예요. 수익성의 지금 확대를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해줬었는데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뭐 서버용 DDR5라던가 아니면은 뭐 HBM 쪽으로 우리가 수익이 되는 쪽으로 집중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HBM 사업에서 HBM3 같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4분기에서도 더 기대가 되고 또 AMD가 있지 않습니까? AMD 쪽으로도 AMD 쪽 말고도 엔비디아랑 접촉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좀 양산 쪽으로 이제 뭐 증설보다는 전환 투자가 좀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고 그래서 이제 파운더리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R&D 건설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클린룸을 확보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새로운 폼팩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뭐 그런 균형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6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비중도 굉장히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저점에 매수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가격, 적당한 선, 적당한 시기에서 또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직전 고점까지 매도가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직전 8만 원 그리고 82,000원 구간에서 매도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조금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 마음도 좀 안 좋으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면서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씩 버텨가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82,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열렬하게 해주셨는데 들어보시면서 시청자님 좀 어떻게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네, 희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뭔가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들어보니까 좀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070으로 오후 2시 이후에 전화 갑니까?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진짜 많아요. 많은 분들이 와 정말 타짜다, 비중 50%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삼전 들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너튜브에 지금 뭐 벌써 힌트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너튜브 이분 사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응님 늘 가끔씩 바쁜데도 와주시는 분이에요. HMM입니다. 17,746원에 66%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좀 봐주세요 하시는데 사실 HMM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SK 쪽에 해운에서 이 지금 HMM을 인수하냐 마냐, 통매각이냐, 그쵸. 부분이냐 뭐 이걸로 얘기가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거 뭔가 인수될 것 같다. HMM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HMM은 진행되는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의 인수 부분이 HMM의 주가는 좀 어떻게 뭔가 탄력을 올릴 수 있나요? 저는 어느 정도 또 탄력을 올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사실 시장에 눌리는데 조선,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약간씩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건 또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MM이 속한 이제 뭐 해운 동맹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유럽 노선하고 협력 결정도에서도 우리가 내년 1월쯤에 이제 독일 선수하고도 이제 동맹의 이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최소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 HMM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소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아기용품 사업. 그 그래요? 다음에 네, 우리 가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벌을 수 있는 이 사업 영역 중 하나가 해운 조선이거든요. 아. 근데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뭐 HMM 자체로만 봤을 때 이 부분을 보자면은 뭐 거의 9조 9천억이었고 5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좀 낙폭이 좀 심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조 7천억이라는 게 찍혔고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 저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PS 부문에서도 27,000원 부근이에요. 27,000원 부근. 자, 그러면은 PBR가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가 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0.6배예요. 사실 이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가치를 결정할 때도 0.6배 정도로 보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지만 유보율이 다시 아쉬운 점. 유보율이 다소 아쉬운 점이 조금 흠으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19%라는 건 이 종목이 튼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종합 차트로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17,7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셨어요. 매수를 해주셨고 하방 구간에서 또 버티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17,000원 구간이고 지금은 다소 약간 이제 손실폭에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추세 전망으로 봤을 때 독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어 준다면 저는 이게 단기 고점 직전까지는 또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700원으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66%세요. 66%는 좀 높으신데 저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기업 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상회치로 우리가 부합을 해준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높은 19,000원 선까지 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19,7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9,700원입니다. 목표가 19,700원까지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는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오늘 사야 할 용품에 대한 아까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가구도 있고 지금 해운 조선 아기용품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도 속하지도 않고 손실만 계속 본다 하시면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입니다. 자, 예림당 볼까요? 6158번님이 1,800원에 30%입니다. 이분은 뭐 2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부각되면 될수록 예림당에 대한 주가는 계속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배 주주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메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건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음 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차트의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우선은 이 예림당을 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쵸?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영우겐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영우겐 가이드도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여기다 쳐드리면은 비슷하다. 이게 보면은 이 FN 가이드 비슷해요. 제가 근데 이 매수가를 있잖아요. 7,500원에 드렸어요. 타점을 받을 때는 저 그쵸? 밑에였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N 가이드 자체가 제가 지금 7,500원이면은 지금 이 저점에서 거의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저와 같게 예림당을 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굉장한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러네요.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좋지만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안목을 키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림당을 1,800원에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매도가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FN가디를 한번 경영권 분쟁 소식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7,000 FN가이드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자, 이 부분에서 제가 7,500원에 드리고 38,000원까지 갔었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FN가이드 증거금률 100%. 자, 액면가는 얼마죠? 액면가는 100원짜리였습니다. 이게 바뀝니다. 자, 그럼 다시 예림당으로 가볼게요. 지금 예림당도 어떻게 됐죠? 증거금률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현금만 받는다. 이 소리랑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증거금률 100%짜리를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그냥 너네 이거 안 해줄 거야. 돈 안 빌려줄 거야. 뭐만 받아? 현금만 받아. 들어와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힌트는 드렸습니다. 증거금률이 100%로 바뀌었을 때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500원. 삼성전자보다는 높네요. 액면가가 삼성전자 1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림당이 액면가가 500원인데 지금 3,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우리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경영권 분쟁하면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났을 때 좀 두려운 게 뭐냐면은 예림당 자체로 보자면은 지금 굉장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입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였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어떻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듭니다. 9%라는 점은 거의 없다. 빚이. 그리고 유보율이 1000%라는 점은 오케이. 너네 돈 많다. 우리 돈 많다. 안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좋은 길을 걸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종목이. 근데 지금 사실은 BPS가 5,000원이에요. PBR도 낮습니다. 0.5배 이하예요. 근데 BPS가 5,000원이고 경영권 분쟁 소식에 올렸다면은 게다가 경영권 분쟁 소식에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증거금률이 100%로 변했다? 저는 3,500원 구간에서 3,300원 구간이 매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 종목을 막 끌고서 3,600원 직전 고점 뜰 거야? 이러는 순간 우리가 시장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3,200원 구간, 3,200원 구간, 3,1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는 그 부분이 매도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시점도 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저는 이렇게 가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00원에서 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잘 갈 때가 이때 좀 우리가 예술적으로 매도할 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영권 이슈가 많았던 고려아연도 잘 가다가 또 이제 하한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예림당이 그러진 않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한 3,200원 구간 매도 시점 잘 잡으셔서 차라리 이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뭐 경영권의 얘기질 속에서 브로드티디님께서 영국행 가이드라는 단어를 우리 꿈돌이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단어를 좀 적어서 좀 이슈화 만든 분에게 식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식사 데이트를 좀 하셔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꿈돌이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식사 데이트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딜 사이트로 오십시오.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예. 매번 계신 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금요일에는 그렇죠. 매번 그쵸? 금요일. 그러니까 영국데이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로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화요일에 오시면 또 영국엔 가이드와 데이트할 수 있는 식사권 꿈돌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전화 상담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다행이에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웨이비스 웨이비스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15,000원 30%. 15,000원 30%. 우리 시청자님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사신 거예요? 그때 초반에 상장하자마자? 네네. 그리고 이제 못 파신 거죠? 매도 타이밍 놓쳐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거 딱 하나. 언제 매도할까요? 이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한 게요. 그쵸. 잘 갈 때 들어가다가 하는 순간 이게 쫙 물리거든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또 웨이비스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또 전화를 주셨는데 손실권이 좀 많아요.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반도체 사업부 물적 부분에서 기업된 설립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웨이비스 같이 상장 초반에 있던 종목들 이런 거 좀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웨이비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규 상장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000원 구간, 그러니까 18,5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예, 18,000원 구간에서 찍고서 지금 굉장히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반등을 줄 차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을 줬을 때, 근데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을 주면 확 주는데 이 웨이비스 자체로만 떼고 보자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의 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8,9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10,0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저 오늘 있잖아요.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 방송 심의상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8시에 제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그래서 10,000원 구간으로 좀 튀었을 때 거기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10,000원 구간 있잖아요. 10,000원대. 그때 오면은 그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비중을 좀 줄여서 만약에 내가 뭐 50% 갖고 있다, 10% 갖고 있다 면 절반 정도로 줄여주세요. 10,000원 구간 오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들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요. 오후 8시에 딜사이트 S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많이 네, 나눠보실 뭐 수 딜사이트요?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딜사이트 S 사이트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상담을 받아봤는데 마음이 좀 아픈 게 이런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 좋을 때 타고 가면 또 잘 가고 또 이익 시장도 좀 잘 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좀 힘을 대체적으로 많이 못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사연들 있으면요.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혼나는 타임입니다. 맴매 받고 있다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시고 브로드 TD님의 사연 유비케어 이제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805원의 5% 비중이에요.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시는데 유비케어 지금 뭐 수익권에 있고 심지어 오늘 20% 급등한 종목이에요. 제가 봤는데 브로드 TD님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잘 내시는 분인 것 같고 시장도 좀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유비케어 전문가님 오늘 엄청 시원한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뭐 호재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뭐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위고비 이제 비만 치료제 업계에서 그쵸. 이제 최대 물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유비케어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고비가 지금 사실 그 미국에서 그리고 이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다들 이 위고비의 효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비케어라고 보다면은 이 위고비를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예, 그 제 기법 설명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뭘 뜻하는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양봉내기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이 후반기로 갈수록 고가를 찍었었어요. 그게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이 시장 흐름상 분봉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한가로 지속을 시켜준다면은 저는 이 종목 또한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3,800원 구간이에요. 굉장히 많이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군이 오늘 21%보다 4, 5% 더 높게 마감을 해준다면
마감을 해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위고비 물량 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생겼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지금 4,600원 구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5,000원 구간, 5,000원에서 5,100원 구간에 매도해 주시면은 가장 아름다운 수익률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5,000원에서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원에서 5,100원 구간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 위고비로 주가도 정말 렛츠고 하시면서 쭉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비케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